그런데 저희가 이 인스펙션 컨텐츠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온 지 16년 만에 드디어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진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집을 볼 때만 해도 금리가 아직 굉장히 낮았어요. 10월, 11월 달부터 집을 보기 시작해서 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낸 건데요. 이게 집을 어플라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경쟁이 조금 심했기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도 받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이번에 제가 집을 사면서 얻은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를 잘 만나셔야 돼요. Buyers 에이전트랑 Seller 에이전트가 따로 있어요. 에이전트들이 중간 다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 에이전트랑 통화하는 시간도 많고 함께 같이 집을 보러 다니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에이전트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막 에이전트가 연락도 잘 안 받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무작정 알아보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좀 리서치를 해서 추천을 받으시거나 이런 리뷰를 좀 잘 찾아보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미국 부동산 시기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미국은 8월에 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까지가 제일 성수기라고 해요. 집을 처음 보기 시작한 게 연말이었기 때문에 좀 덜 바쁜 시즌에 해당이 됐는데요. 장점은 미국의 11월, 12월은 할로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휴일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사람들이 휴가도 많이 써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나와도 사람들이 많이 보러 다니질 않고 경쟁이 좀 적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신에 그만큼 셀러들도 바쁘고 할로데이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집을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집을 골라야 되는지 확신이 잘 없어가지고 그때는 거의 오퍼를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월이 딱 지나니까 미국 내에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집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좀 많이 나와서 보더라고요. 에이전트 분의 말에 의하면은 바쁜 시즌이 봄, 그러니까 한 3월 달째부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가 산 이번 해에는 조금 더 일찍 시작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좀 잘 알고 집을 본 지 몇 달 만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좀 길게 여유를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ontingency라는 것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 주로 집을 사는 프로세스는요, 이 집을 누가 팔겠다라고 내놓으면 에이전트들이 이 리스트를 받아서 관심 있을 것 같은 손님들한테 뿌려가지고 오픈하우스라는 데 데려갑니다. 오픈하우스가 주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열리는데요. 웬만한 괜찮은 집은 나와서 오픈하우스를 하자마자 그 주말에 집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데요. 집이 딱 보고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에이전트랑 같이 오퍼를 이제 넣게 되는데 이 오퍼 자체가 계약이에요. 되면은 좋고 아닌 말고가 아니라 내가 이 오퍼를 넣어서 되면은 저희는 무조건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퍼를 넣을 때 계약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appraisal contingency, 감정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inspection contingency, 이거는 약간 집을 검사하는 그런 조건이고, 마지막으로 financing contingency, 모기지 대출받는 거에 대한 contingency가 있습니다. 괜찮은 집이면 기본적으로 경쟁이 많이 붙기 때문에 나의 계약 조건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유리하게 보여야 되는데요. 그때 이 계약 조건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appraisal contingency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나는 집을 얼마에 팔 거다라고 에이전트랑 동의를 해서 내놓잖아요. 실제로 이 값어치를 하는지 아는지는 바이어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감정서를 불러서 이 집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너가 제시한 금액이 감정서에 찍혀 있으면 내고 그게 아니면은 감정 금액에 대한 어느 정도 이상만 내겠다라는 조건을 걸 수가 있어서 뭔가 셀러한테는 조금 불이익이고 바이어한테 좋은 조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하우징 마켓이 핫할 때에는 이 감정 컨틴전시가 거의 소용이 없어요. 질로우나 레드핀 같은 그 어플 통해서 근처에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고, 아무래도 지금은 서플라이보다는 디맨드가 많기 때문에 셀러들이 조금 어퍼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컨틴전시는 빼는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인스펙션 컨틴전시가 있는데 저희가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 안에를 열어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지붕이랑 수도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진짜 알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이것저것 뜯어보고 필요한 기구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좀 더 이 집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너무 필요한 제도고 특히나 저희같이 first home buyer들한테는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인데 근데 지금 또 마켓이 핫하다 보니까 이 인스펙션 컨텐츠를 너무 많이를 빼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을 넣기 전에 한 4군데 정도의 오퍼를 넣었어요. 그런데 저랑 제 남편은 이 인스펙션 컨텐츠만큼은 빼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뺐더니 정말 오퍼가 다 안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인스펙션 컨텐츠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이 있었어요. 원래는 저희 집이 마켓에 나온 그 주말에 사실 괜찮은 집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투어를 다 해보고 막 고민을 하다가 다른 집에 오퍼를 먼저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퍼 자체가 약간 계약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한 군데씩 밖에 넣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다른 데에 넣었다가 인스펙션을 빼지 않아가지고 선택이 안 된 상황에서 그 두 번째 집도 너무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나갔더라고요. 너무 아쉽다. 근데 뭐 인연이 아니었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고 나서 갑자기 에이전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받았는데 에이전트 분이 저희가 봤던 그 집이 다시 마켓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오픈하우스를 다시 하게 되면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이 경쟁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매주 조금 더 비싼 값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값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픈하우스를 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오늘 오퍼를 넣어보는 거 어떠냐고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정말 그날 몇 시간 만에 저희가 막 이렇게 서류를 해가지고 오퍼를 딱 넣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같이 이 집을 봤는데 이렇게 날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픈하우스도 하기 전에 사람들의 경쟁이 또 붙은 거예요. 저희를 포함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너네한테 약속하는 그 제일 높은 금액에서 5,000불을 더 주겠다. 이런 식의 조건도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에이전트 분이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게 뭐냐면 셀러는 한번 계약이 성사될 뻔 하다가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마음에 좀 상처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 확실하게 이 집을 살 거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파이낸싱 컨텐츠시 빼는 거를 이렇게 제의를 하셨거든요. 파이낸싱 컨텐츠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저희가 대출을 받아서 모르기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껴가지고 이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대출이 나와야만 원래 계약을 하는 게 파이낸싱 컨텐츠인데 그거를 빼버리면은 우리는 대출이 안 나와도 어떻게든 이 집을 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겠죠. 솔직히 조금 위험한 전략이긴 한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운홈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막 엄청 심한 막 밀리언 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저희가 모아놓은 돈이랑 뭐 이런 인컴으로 모게지를 미리 레이스를 받아볼 수 있어요. 대출 에스티메이트를 받아봤을 때 확실하게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드러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 우리는 인스펙션을 포기 안 하니까 파이낸싱이라도 한번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파이낸싱 컨텐츠를 빼가지고 이렇게 오퍼를 넣었는데 저희가 선택이 된 거죠.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빨리 집 계약을 하게 돼서 학기 중에 바쁘게 이사 준비하고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 타이밍이 너무 적절했던 게 저희가 집 계약을 하고 갑자기 금리가 팍팍 뛰기 시작해서 지금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기다렸으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더더욱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면 어떡하지?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긴 했는데 솔직히 이사 오고 나서 진짜 삶이 너무 더 풍요로워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렌트를 해도 막 렌트를 매년 올리고 오피스랑 막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안 신경 써서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잠잘 때 진짜 예민한데 이 동네가 레지덴셜한 동네다 보니까 정말 조용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좋고요. 토리도 주변에 산책할 공원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냥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많이 세틀다운 하게 된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1층, 2층, 3층으로 나뉘어져 있고 3베드인데 이렇게 스페이셔스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더 푸해지고 리치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미국의 시스템이나 트렌드를 잘 몰라서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같이 좀 슬슬 세틀다운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렇게 큰 집에 처음 살아보고 저는 약간 인테리어 알못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다 공간을 꾸미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리빙룸 에리어는 조금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리빙룸을 조금 구경시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